KF-21의 수출 경쟁력은 단순한 성능 비교에서 끝나지 않고 운용 방식과 협력 구조까지 포함해 평가됩니다. 전투기 도입은 수십 년간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계약 조건보다 장기적인 지원 능력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KF-21은 국내 생산 기반과 정비 역량을 함께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장기적인 가동률과 유지 비용, 부품 확보 안정성까지 고려할 때 이런 기반은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필수 요소에 가깝습니다. 경쟁 기종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협력 유연성입니다. 일부 전투기 사업에서는 기술 이전이 제한되거나 운용 조건이 엄격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협력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기술 협력 범위와 생산 참여 수준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한 조건 협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FA-50 수출 경험의 확장입니다. 이미 검증된 경공격기 수출 경험을 기반으로 중형 전투기 시장으로 확장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종 변경이 아니라 시장 영역 자체가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기존 고객 국가가 상위 기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자연스럽게 선택지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실제 운용 경험이 있는 국가일수록 새로운 기종 도입 시 리스크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공동 개발 경험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협력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 국가의 참여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수출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협력 과정에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전체 사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UAE와 같은 국가에서는 고성능 전투기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후보 기종이 경쟁하는 환경에서 KF-21은 가격 대비 성능과 협력 조건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후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유지 비용과 운용 효율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KF-21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고성능 기종 대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현실적인 전력 강화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비용보다는 안정적인 운용과 유지가 가능한 기종이 선호됩니다. KF-21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선택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한국 방산 장비와의 연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입 이후 운용 효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장비 간 연동성과 정비 체계의 일관성은 실제 운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계약 이후 지원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정비 지원이 부족해 가동률이 낮아진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력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지원 구조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데요.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초기 성능보다 지속적인 운용 가능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과 정비 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죠. 이는 수출 이후에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향후 개량과 성능 향상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은 단순한 판매 여부를 넘어 한국 방산 산업의 확장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전투기 수출은 기술 수준과 신뢰, 운용 지원 능력이 함께 검증되는 과정입니다. KF-21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요구 조건에 맞춘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는 단일 기종을 판매하는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좋은 사례는 FA-50입니다.
FA50은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필리핀과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되며 실전 운용 능력과 정비 지원 체계가 검증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KF21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미 형성된 신뢰 기반과 운영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 도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은 FA50보다 상위급 전투기로 더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중형급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최상위 전투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 입장에서는 성능과 비용의 균형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KF21은 이 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운용 유지 비용 측면에서도 비교적 효율적인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타겟 국가 중 하나로 언급되는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공동 개발 참여는 단순 구매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 협력과 생산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동시에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추가 도입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대상인 UAE는 고성능 전투기 도입에 적극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기종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KF21은 새로운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건 협상과 기술 협력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 공급국과 다른 방식의 협력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 요소가 됩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현실적인 전력 강화를 추구하는 국가로 평가됩니다. 비용 대비 성능과 유지 효율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KF21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후보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한국산 항공기 도입 경험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협력 기반이 존재합니다. 해외 경쟁 기종과의 비교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죠. 일부 국가의 전투기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과 유지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가 기종은 성능과 확장성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선택지입니다. 성능과 비용, 협력 조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입니다. 해외 전투기 수출 사례에서는 계약 이후 기술 이전 제한이나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도입 이후에도 외부 의존도가 높아 자율적인 운용이 어려웠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F21은 국내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는 수출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KF21의 배치가 시작되면 공군 작전 구조는 단계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전투기 한 기종이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전력 운용 방식이 재정리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전투기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 재배치되고 KF21은 그 중심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력 구성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작전 선택지도 함께 확대될 수 있죠. 이는 단순히 전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전력으로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 기체 운용 변화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요. 노후 기체는 점진적으로 퇴역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KF21이 해당 역할을 일부 대체하게 됩니다. 동시에 F-16과 같은 기체는 보다 특화된 임무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력 분담이 명확해질수록 전체 작전 효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기체가 담당하던 임무를 보다 안정적인 성능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전력 신뢰도도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F-15는 장거리 타격 임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KF-21이 중형 전투기로서 공중 우세와 다목적 임무를 담당하게 되면 F-15는 전략 타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각 기체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전력 증가보다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임무 분담이 명확해질수록 각 기체의 운용 효율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중복 운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지 배치 계획도 중요한 변화 요소입니다. KF-21은 기존 공군 기지에 단계적으로 배치되면서 전력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 집중 배치하기보다는 전략적 위치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유사시 생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다양한 방향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산 배치는 단순한 방어 개념이 아니라 공격과 대응의 선택지를 동시에 넓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KF-21의 배치는 단순한 수적 증가가 아니라 대응 속도 향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새로운 기체는 빠른 출격 준비와 안정적인 운용을 기반으로 작전 반응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 능력은 억지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서 우위를 확보할 경우 이후 작전 전개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에서는 배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정 기지의 전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운용 부담이 증가하거나 분산이 부족해 생존성이 낮아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 작전 상황에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기지 타격에 의해 전력 일부가 동시에 손실되는 상황도 발생했으며, 이는 전력 운용 구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KF-21은 국내 지형과 작전 환경을 고려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산악과 해안이 혼재된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운용 개념까지 포함한 경쟁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전력이라는 점은 실전 운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기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전력과의 연계입니다. KF-21은 기존 기체와 함께 운용되면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수 있죠. 이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시에 조종사와 정비 인력이 새로운 기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인 전환은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체 전력 수준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F-21이 본격적으로 전력화되면 공군의 작전 개념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단일 기종 중심 운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가 더욱 정교해질 수 있는데요. KF-21은 공중 우세 확보와 다목적 임무 수행을 담당하면서 전력 운용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작전 계획 수립 방식 자체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지 배치 측면에서는 다층 방어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기를 여러 기지에 분산 배치하면 특정 지역이 공격을 받아도 전체 전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런 분산 배치 전략에 적합한 기체로 평가될 수 있죠. 안정적인 정비와 빠른 재출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지에서 운용 효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체와의 협동 운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F-15K는 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하고 F-16은 다양한 전술 임무를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KF-21은 중간 영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일 기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 전력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각 기체의 강점을 살리는 구조는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전 반응 속도는 KF-21 도입 이후 중요한 변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격 준비 시간과 정비 효율이 개선될 경우 전체 작전 속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초기 대응 능력이 강화될수록 전반적인 억지력도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기체 성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작전 구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효율이 떨어진 경우가 존재합니다. 기지 배치와 전력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력 활용도가 낮아진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기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유지 부담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구조는 장기적인 전력 운용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환경에 맞춘 배치와 운용 개념이 함께 고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성능을 넘어 전체 작전 효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유연성과 대응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계적 전력 전환입니다. 기존 기체를 유지하면서 KF-21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급격한 전력 교체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단계적 전환은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력 교육과 정비 체계도 함께 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은 향후 개량을 통해 역할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본적인 다목적 임무에 집중하더라도 점차 기능이 추가되면서 작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죠. 이는 장기적인 전력 운영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기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은 전력 유지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의 배치는 공군 작전 구조를 보다 정교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전력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전력 중심을 형성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단일 전투기 개발 사업을 넘어 한국 방산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특정 기종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 여러 산업 분야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특징을 가집니다. KF-21은 이 과정을 통해 국내 기술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기술력 성장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수백 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설계와 제작, 시험 능력이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장비와 소재, 정밀 가공 분야에서 기술 수준이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단순 하청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방산 사업이나 민간 항공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투기 개발은 고급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과 생산, 정비 분야에서 다양한 인력이 투입됩니다. KF-21 사업은 직접적인 고용뿐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간접 고용 효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증가를 넘어 전문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 축적된 인력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역량 강화 역시 핵심 성과로 평가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은 향후 다른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검증 과정에서 얻어진 기술적 노하우는 다음 단계 개발의 기반이 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다음 단계 발전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형성된 것입니다. 부품 국산화율 향상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핵심 장비와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외부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안정적인 공급 구조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필요할 때 빠르게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력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성능 개선도 보다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핵심 부품을 외부에 의존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기술 이전 제한으로 인해 성능 개량이 어려워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체 사업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KF-21은 국내 기술 기반을 확대하면서 이런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협력 구조가 형성되면서 기술 공유와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산업 생태계 자체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의 효과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산업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과 인력, 생산 기반은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산 산업뿐 아니라
민간 항공과 첨단 제조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기술이 축적될수록 활용 범위도 함께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상승은 실제 운용 단계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경우 공급 속도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는 전력 가용률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외부 상황에 따라 공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있을 경우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 구조는 장기적인 운용 비용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 확대는 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다양한 기업이 각자의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하면서 전체 산업 수준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분산된 기술 기반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여러 기업에 분산될수록 위험 요소가 줄어들고 동시에 혁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협력업체 구조가 불안정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정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공급 차질이 전체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협력업체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품질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F21은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이런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는 기술 발전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력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역량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은 향후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개발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항공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급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면서 산업 기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고용 증가를 넘어 전문 인력 풀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술 인력이 축적될수록 산업 성장 속도도 함께 빨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술 자립 기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장비와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외부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KF21 프로젝트는 한국 방산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산업 구조, 인력 양성까지 연결된 변화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 성과를 넘어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